자, 유리식과 유리함수 내용 볼게요. 자, 유리식의 성질. 유리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분수식입니다. 분수식. 여기서 말하는 유리식은 분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미지수 포함한 식입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성질 다 알다시피 분자 분모에 뭐 똑같은 거 곱하고 똑같은 거 나눠도 똑같다. 뭐 기본 내용 정리할 거 없어요.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 유리식의 덧셈 뺄셈, 요거는 통분이죠. 덧셈과 뺄셈은 통분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통분을 거꾸로 한 거, 요렇게 분리한 거, 요걸 선생님이 이제 목라분리라고 할 거예요. 목라분리. 분자를 분모에 목과 나머지로 분리하는 거. 통분 거꾸로 찢는 거예요. 요쪽을 엄청 많이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라분리 잘 체크하세요. 목라분리하면 이렇게 서로 찢는 거예요. 알겠지? 찢는 거. 그래서 요게 목라분리고, 하도 이제 목라분리를 많이 쓰니까 쌤이 옛날에 이제 제일 처음 수업 들어온 애가 우리끼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목라분리하면 다 쓰는데 목라분리 이렇게 하니까 필기를 목라분리 이렇게 놓고 쌤 근데 목라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분자를 분모의 목과 나머지로 찢는 거 요걸 목라분리라고 합니다. 곱셈 나눗셈 얘의 키는 별거 없습니다. 곱셈 나눗셈 키는 인수분해 후 약분이 키입니다. 요게 키고, 그래서 인수분해 잘해가지고 없애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부분분수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분수예요. 자, 부분분수는 요게 지금 부분분수인데 AB분의 1을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나타내는 게 부분분수인데 우리는 기억할 때 요렇게 기억하세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분의 1은 뒤 빼기 앞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부분분수를 우리가 요렇게 기억을 해놓고 당연히 이쪽의 걸 우리가 식 자체를 보면 헷갈리면 요거 우리가 이거 통분해 보면 요게 AB분의 B 빼기 A라서 이게 샥샥 약분돼서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 빼기 앞분의 1이 튀어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에요. 요렇게 바꾸는 걸 부분분수라고 하고 언제나 부분분수 하나 배우고 나면 사용하는 경우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분모가 뭐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분모가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뒤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차죠. 그래서 두 번째 요 뒤 빼기 요 값이 뭔가 일정하거나 규칙이 있거나 요렇게 돼야지 부분분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분분수는 나중에 우리가 대수 가서 시그마 유리식 요거 풀 때 부분분수 중간항 소거형입니다. 중간항 소거형 요때 사용할 거고요. 나중에 또 미적분 2 가서 요 유리식 적분할 때 또 부분분수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치는 그날까지 계속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부분분수는 되게 중요하고 잘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자, 비례식은 기본적인 외항, 내항 곱만 알면 되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 빠졌어요. 이쪽은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됩니다. 기본 비례식, 외항, 내항, 곱인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가비에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비례식은 가볍게 갑니다.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옵니다. 기본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분모에 x가 있는 함수입니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가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차식인 것만 할 건데,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 유리함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유리함수 하나 정리할게요. 자, 유리함수 정의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정의.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는 함수가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분모가 x 1차식 분의 상수가 되든지 또는 뭐 더하기 상수 요 형태 아니면 x 1차식 분의 x 1차식 요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모양이 되고 두 번째 유리함수의 성질. 유리함수 성질. 성질은 첫 번째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1대1 대응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요거는 세 가지 대칭성. 대칭성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대칭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리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점근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점근선 엄청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정의는 점점점 근접하는 선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인데 이름이 점근선은 만나지는 않고 점점점 가까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점근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x 점근선이 있고 하나가 y 점근선이 있어요. x 점근선은 기본적으로 분모 이퀄 빵입니다. 수학에서 분모 빵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 이퀄 빵이 x 점근선이고요. y 점근선은 원래 개념대로 한다고 하면 x가 요거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요거 무한대예요. 나중에 미적분 1 가서 배우게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1대 y 극한값이 y 점근선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서 들어갈 건데 자, 참고로 무한대 개념 하나만 가볍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요게 이제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고, 요게 이제 메비우스띠죠. 그래, 원래 메비우스띠가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한대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무한대로 늘어나라. 그래서 메비우스, 미안, 하여튼, 드립 쳤고. 그래서 이제 무한대 엄청 큰 수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항상 뭘 배우고 나면 무조건 사칙연산을 해보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자,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알지?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돈 엄청 많잖아. 자, 일론 머스크 돈이랑 빌 게이츠 돈이랑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청 많은 돈이랑 엄청 많은 돈을 더하면 엄청 많겠지.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돈에서 빌 게이츠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는 그 주식이랑 코인이 많기 때문에 값이 막 뛰잖아 이렇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거는 앞에 게 승리할 수도 있고 D가 승리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어요. 앞에 게 이길 수도 있고 뒤에 게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어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자, 일론 머스크 돈에다가 빌 게이츠 돈을 곱했어. 그럼 막 무슨 몇 조에다가 몇 조를 곱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돈에다가 빌 게이츠 돈을 나눴어. 그러면 이것도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것도 분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분모가 승리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 일론 머스크 돈분의 내 돈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 거야? 당연히 분모가 이기겠죠.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조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지만 0.011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값은 빵은 아니지. 조금 있잖아. 빵은 아니지만 요거는 우리가 빵으로 간주합니다. 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참고로 나중에 극한값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간주 개념이에요. 간주는 보겠다는 거죠. 간주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우리가 간주와 추정, 이거 법률 용어인데 간주와 추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간주는 뭐로 보겠다는 거잖아. 추정은 뭘로 추정하겠다는 거잖아. 보겠다는 거잖아.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간주는 보겠다고 했으면 이거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안 뒤집어져요. 실제 사실이 밝혀져도. 근데 추정은 실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번복됩니다. 간주는 한번 보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추정은 나중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간주 개념이라서 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딱 빵은 아니지만 빵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극한값 개념이니까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x가 무한대일 때 y 극한값 요게 점근선입니다. 한편 무한대는 요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누가 일지 모른다고 했잖아. 자, 무한대는 참고로 대장 싸움입니다. 쫄따구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해수욕장에 갔는데 해수욕장에 모래가 엄청 무한대로 있잖아.
무한대로 했는데 내가 모래를 한 움큼 퍼서 빼든 한 움큼을 집어넣든 티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티 안 나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대장 싸움인데 대장이 누구냐고 하면 잘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x제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조를 넣는다고 하면 이거는 1조겠죠. 이거는 1조 제곱이겠죠. 어느 게 미친 듯이 올라가요? 당연히 제곱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는 차수가 큰 게 대장이에요. 차수가 높은 것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요거는 지금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분자가 승리하는 거고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면 분모가 승리하고 무승부 차수가 똑같으면 비겨요.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으면 무승부가 뜨고 이때는 개수의 비를 따라갑니다. 분모 차수가 크면 아까 내가 무한대 일론 머스크 논문에 내돈했지 0.1이라 했지 요거는 빵으로 간주합니다. 빵으로 갑니다. 분모가 이기면. 참고로 이거는 이기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가 이기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미적분 1 가서 할 거니까 무한대 개념 가볍게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개념 살폈고 그 다음에 4번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은 x 점근선 제외한 게 정의역이고 요거는 y 점근선 제외한 게 치역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는 모양이 직각쌍곡선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직각쌍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k 값이 0보다 크면 1, 3, 4분면 쪽으로 나타나고 k 값이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쪽에 나타나요.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다 그래프 그려서 갈 거고요. 그래프 그려서 갈 거고 요 그래프는 직선은 문자 들어가면 두 개 있다고 했죠. 뭐? 직선은 뭐부터 째려봐야 한다고 했어? 기울기부터 째려봐야 했지. 특히 기울기가 뭐 되고 안 되고? 고정이 되고 안 되고 봐라 했죠. 요 직선이 기울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요쪽은 평행선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기울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점을 체크해라고 했고 이 정점 체크에 따라서 이놈은 우길기 아이디어 들어간다고 했죠.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잡아야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다만 여기서는 점근선이 우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점근선과 겹치는지 여부 요게 중요한 킥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노트에다가 내용 정리하고요. 가장 기본 우리가 제일 살펴보면 y는 x분의 k 요거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 뽑고 그 다음에
점근선 뽑은 다음에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무조건 위에도 유리함수는 얘기했지만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점근선 작업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점근선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 y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가장 기본 그래프인 y는 x분의 k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데리고 오면 x 점근선 분모 이퀄 빵이니까 x가 빵입니다. 자, y 점근선. 자, x가 이놈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게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죠. 아까 내가 일론 머스크 돈분의 내 돈이라 했잖아. 0.1 된다 했잖아. 그거 뭐 0으로 간주하니까 우변이 빵이라서 y는 빵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의역은 x가 빵 아닌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y가 빵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요게 그래프가 요렇게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점근선이 이 x축 y축에 점점 붙으면서 직각쌍곡선이 나오고 k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 쪽에 요렇게 나와요. 여기에 붙는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쪽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이 k가 담당하는 게 공률입니다. 공률. 곡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개형 속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랑 y는 x분의 2란 그래프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보자. 자 x축 y축 점근선이 x축 y축이 됐고 자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1 되죠. 그러면 아하 1,1을 대충 잡아요. 여기에 2를 집어넣으니까 2,2분의 1이죠. 그러면 2,2분의 1을 대충 잡아요.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2를 넣으니까 여기 잡아요. 그럼 이게 삐리리 붙으면서 요렇게 올 거고 여기도 마일 콤마 마일을 지나면서 요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x축에 붙고 y축에 붙어요. 자, 요게 y는 x분의 1이고 y는 x분의 2는 x에 1 집어넣으면 y 값이 2죠. 그러면 1,2 대충 여기를 지나갈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1이죠. 그럼 대충 여기를 지나고 이거보다 밖으로 이렇게 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절대값 k값이 멀어질수록 우리가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x축 y축이고 요 k값에 따라서 멀어지는 그래프 요게 기본적인 유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유리함수 y는 액마 p분의 k 더하기 t 요걸 이제 이른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점근선과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요거의 x점근선은 분모가 빵인 거니까 요게 빵인 거죠. 그래서 x는 p가 x점근선이고요. 자 y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게 무한대고 무한대 p 빼봤자 무한대라서 이거 빵 날라가요. 그러면 q만 남으니까 y점근선은 y는 q예요. y는 q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절편을 잡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P가 삐비비비비비비비 여기 P라고 하고 Q가 만약에 삐비비비비 여기가 Q라고 치면 K가 양수면 1, 3, 4분면 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K가 음수면 2, 4, 4분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둘 다 대칭이에요. 자, 7번 1차분의 1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형은 우리가 x점근선 분모 이퀄 빵이니까 x가 마이너스 c분의 d겠죠. 그럼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수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 변형해서 안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만든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죠. 1차분의 1차죠. 그럼 차수가 똑같지. 대장이 비겼죠. 비기면 개수를 따면 됩니다. 그래서 y는 c분의 a가 y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일단 x점근선이 만약에 뭐 삐비비비비비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하고 y점근선 삐비비비 여기가 만약에 c분의 a라고 하면 요렇게 잡아서 절편이 만약에 밑에 있으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이렇게 나올 거고 절편이 만약에 위에 있으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구체적인 숫자로 많이 할 거니까 정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린다. 이 생각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유리식의 사칙 연산. 요쪽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가볍게 봐도 되는데 이거 결국은 이제 통분이죠. 통분을 하게 되면 요게 결국은 통분인데 식은 쉽습니다. 요게 지금 요게 항등식이죠. 그래서 분모 보니까 액마 3, 액마 3, 액마 2, 액마 2, 액마 1, 액마 1 다 곱한 거 보이죠? 액플 3, 액마 2, 액마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아래 위로 요 오른쪽 가운데 거랑 오른쪽에 거 곱해주면 될 거고 가운데 거는 왼쪽 오른쪽 곱하면 마이너스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랑 오른쪽 곱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 거 일단 마이너스 있고 두 개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요게 액마 1, 액마 2, 액플 3 이렇게 될 거고 요게 fx니까 fx 이 분자죠. 그래서 요 놈이 fx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f마2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f마2 집어넣으니까 제일 앞에 거 마4 마3 12 그 다음에 1 마3 더하기 3 그 다음에 뒤에 거 1 마4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다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19 뽑으면 되는 문제고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요거 두 개는 통분이고요. 요 곱하기 나누기는 인수분해 후 약분입니다. 당연히 나눗셈은 역수로 바꾸겠죠. 요거 지금 4번 해보면 요게 지금 인수분해하면 액마 1, 액마 4, 액플 4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지금 인수분해하면 4, 2 이쪽 마이너스니까 뒤집으면 액플 4, 액마 2 요거 액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쉬워요. 이거 액플 4, 액플 4 약분하고 액마 4, 액마 4 약분하면 답은 액마 1, 액마 2 분의 1입니다. 굳이 전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내비도 되니까 저렇게 풀면 됩니다. 기본 문제라서 정리할 거 없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인데 요거는 우리가 자, 다시 기본적으로 요거 인수분해 순환하는 형태 순환형. 자, 순환형 인수분해는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했지만 요거 특히 6개짜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제일 왼쪽은 노터치 하고요.
나머지 풀어서 제일 왼쪽 인수 뽑아내기, 제일 왼쪽 인수 묶어내기, 요렇게 들어간 게 키고, 쓰는 순서는 A, B, C, A 요 순서로 항상 쓰도록 연습하세요. 그게 나중에 더 빨라요. 자, 2번은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지금 보면 X, Y, Z, 뒤에 거도 Y, Z, X, 그 다음 X, Y, Z 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순서부터 먼저 맞추세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뽑으려고 X 빼기 Y, Z 빼기 X 요렇게 하고요. 요것도 지금 마이너스 묶어내고 Y 빼기 Z, X 빼기 Y X, Y, Z 순서를 일단 바꾸세요. 요 세 번째 거도 요게 Z 빼기 X, Y 빼기 Z 요렇게 일단 X, Y, Z, X, Y, Z 뺑글뺑글 돌아가게 일단 만듭니다. 자, 하고 나면 마이너스 해보고 요게 다 하나씩 부족하지. 통분하면 액마 Y, 와마 Z, Z마 X 요렇게 마이너스까지 다 묶어내 버릴게요. 그러면 제일 앞에 거는 우리가 요게 지금 X, Y, Y 빼기 Z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 거는 지금 Y가 두 번이니까 Z 빼기 X가 부족했고요. 세 번째 거는 Z가 두 개니까 X 빼기 Y가 부족했죠. 그러면 이 게임 끝났죠. 이게 지금 마 Z, Z, 마 X, X, 마 Y, Y 없어지니까 다 빵이죠. 그래서 기본 문제 간단히 풀면 되는 요것도 통분이지만 항상 스탠바이 시켜놓을 때 바로 해놓으면 마이너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뺑글뺑글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합니다. 자, 요것도 좀 약간 가볍게 해도 됩니다. 요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거의 키는 이 플러스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두 개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통분, 요거 두 개 통분하는 게 계산이 쉽습니다. 1마일, 2마이가 있어서 요렇게 해서 둘둘 통분합니다. 하고 그 다음 다시 통분하세요. 요것도 계산 스킬 문제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1번이고 요거는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니까 인수분해 후 약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풀면 돼요. 요 스타일대로 인수분해하면서 역수 바꾸고 해가지고 바바박 다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유리식과 항등식 요것도 결국에는 통분해서 통분 후 분자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저거 통분하면 X2 액마 3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x제곱 마 x 빼기 6인데 요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분자만 한 방에 가보세요. 요거 아래로 X2 곱했겠죠. 요거 아래로 액마 3 아이주의 뭐라노 통분하면 요거는 아래로 액마 3 곱했을 거고요. 요거는 아래로 X풀이를 곱했겠죠. 자, 요거 두 개 더 했겠죠. 자, 한 방에 갈게요. X 개수 봅시다. 앞에 거 X고 뒤에 거 X니까 A풀 B의 X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자, 상수항 볼게요. 앞에 거 전개하면 마 3A 뒤에 거 전개하면 더하기 2B 이렇게 갔죠. 그러면 요게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 같을 거라서 요 놈이 8이고 요 뒤에 상수항이 6이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A풀 B가 8 마 3A 더하기 2B가 6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뭐 3을 곱해볼까요? 3A 더하기 3B가 24니까 변변 더해버리면 5B가 30이라서 B는 6이고 B 6이면 집어넣으면 A 값이겠죠. 그냥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할 거 없어요. 자, 요것도 통분하면 되는 문제 6번 요런 거는 교육과정 빠졌어요. 이거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제끼세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해도 되니까 요쪽은 제끼세요.
덧셈 안 풀어도 됩니다. 요런 거 빼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쪽 유형 다 제끼세요.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할 필요 없는 문제예요. 자, 부분분수는 중요합니다. 자, 부분분수. 자, 다시 부분분수 다시 가보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분의 1은 뒷 빼기 앞으로 튀어나오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게 부분수입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애초에 분모 자체, 분모가 곱의 형태에 있어야 되고 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이게 뭔가 일정하거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요게 부분수를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 두 개 몇 개 차이 나요? 뒤에가 4만큼 더 크죠? 요거는 몇 차이 나요? 5, 이거는 6, 이렇게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 안 돼요, 절대. 이 통분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 일단 식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4를 앞으로 내립니다. 4를 앞으로 내리고 요게 x 애플 4분의 1 이렇게 가져가고요. 우린 분문수가 분자가 1인 걸로 갔잖아 지금. 그래서 다 앞으로 1을 내립니다. 요것도 5를 앞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애플 4 애플 9분의 1 더하기 요것도 6을 앞으로 내리세요. 6 곱하기 애플 9 애플 15분의 1. 자, 요렇게 바꾸고 분모가 곱의 형태고 요게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제일 처음에 게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풀리냐고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t 나가야 돼요. 4분의 1 t 나가고요. 뒤 빼기 앞 4분의 t 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게 부분수. 여기 5 일단 써주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5분의 1 t 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6 써주고 나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6분의 1 t 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부분수의 힘은 가운데가 빼기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한 개는 왼쪽은 더하기고 오른쪽 빼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중간항 소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가운데 항들이 소거됩니다. 그래서 봐봐 이제 요 4, 4 약분되고 5, 5 약분되고 6, 6 약분되죠. 그럼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애플 4분의 1 애플 4분의 1 요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고요. 요것도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게 제일 앞에 거 한 개, 제일 뒤에 거 한 개 남으니까 남는 것만 샥샥 중간항 다 없어주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5분의 1 요거만 남죠. 그러면 얘만 통분을 해주면 요거는 아래 위로 x 플러스 15로 곱할 거고 x 곱할 거고 뺐으니까 답은 15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a 값 15, b 값 15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분수고 부분수는 잘해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풀면 되고 요거 같은 패턴이니까 뒤합 해서 결국에는 다 중간항이 소거될 거예요. 포인트는 부분분수를 쓰면 전부 다 중간항이 소거가 돼서 요 해보면 앞에 거 한 개, 뒤 한 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2 앞으로 떼내놓고 시작하고요. 요것도 3 앞으로 빼고 시작하세요.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2개 남아서 남은 것만 통분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인수분해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살짝만 예습을 하면 시그마가 합의 기호인데 요거 지금 시그마 중간항 소거류
요거 일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필기만 해놓으세요. 시그마 중간항 소거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쌤이 나중에 시그마 풀이 방법 총 6개로 설명할 거예요. 참고로 시그마 풀이 방법 6개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아는 척만 해줘. 일반항 모양이 유리식인 경우, 일반항 모양이 무리식인 경우, 일반항 모양이 로그식인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그마 풀이 방법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에요. 요 세 개가 대표적인 중간항 소거류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부분분수로 풀 거고요. 요거는 유리화로 풀 거고요. 요거는 진수자리 통분 후 약분으로 풀 겁니다. 요렇게 해결할 건데 중간항 소거류는 무조건 작은 것을 앞으로 가야 돼요. 작은 것을 앞으로. 작은 걸 앞으로 보내야지 뒤앞 이렇게 소거돼요. 즉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합차 인수분해를 하면 액마이 액풀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숫자를 넣었을 때 작은 걸 앞으로 써야지 요거를 액풀이 액마이 요렇게 쓰면 규칙이 안 보여요. 무조건 작은 걸 앞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26 인수분해 하면 요것도 26 인수분해를 하면 쓸 때 작은 걸 앞으로 보내야 돼요. 요렇게 바꿔야 돼요. 순서 DB면 안 보여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60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작은 걸 앞으로 보내야지 규칙이 보입니다. 요렇게 바꿔놓고 나면 앞에 거랑 푸는 방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T 나가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샥샥샥샥 다 없어질 거예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곱의 형태고 똑같이 풀릴 겁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FN이 요건데 인수분해 하면 요게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뒤집었으니까 요거 지금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점점점 요거 20 곱하기 21분의 1. 분무수는 가장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번분수. 자, 번분수도 기본 계산을 할 줄 알죠? 이게 만약에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자 가는 거 알고 있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 교육과정 빠졌어요. 뺍니다. 번분수 이거 안 풀어도 돼요. 제끼세요. 믿고 제끼세요. 그래서 요쪽 요 유형 다 제껴도 됩니다. 절대 안 풀어도 됩니다. 숙제 줄어드니까 기분 좋지. 자, 그래서 요쪽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요쪽은 우리가 곱셈 공식 쓰는 거라서 요거는 뭐 가볍지만 하나 살펴보면 당연히 이거는 역수와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쪽은 뭐 쉽습니다. 우리가 제곱 공식, 세제곱 공식 요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앞뒤 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요것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앞뒤 하면 마이너스 2 될 거고 요것도 이제 세제곱 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앞뒤, 앞 더하기 뒤 이렇게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앞 D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앞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쪽도 결국 키는 양변 제곱, 양변 세제곱 요쪽이 키고 그냥 기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들어가면 돼요.
다만 요게 이 분수식 형태네, 이 역수네, 이거 보고 여기에 양변 x 나누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 x를 나눠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요게 이제 넘어가면 3이죠. 그러면 이 양변 제곱을 일단 때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가 9죠. 그러면 마이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11이죠. 또다시 양변 제곱을 때리면 이거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11제곱 121이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119가 답이겠죠.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 잘 잡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양변 제곱 세제곱 요런 거는 당연히 5제곱까지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요거 전개하면 요리하면 x 5제곱 나오고 요렇게 하면 x 5제곱분의 1 나오고 요거 x분의 1이니까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곱셈 공식이니까 그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식 잘 잡아서 푸세요. 합차랑. 그래서 요거 이제 이놈 합차할 거고 요거 역시 양변 세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식 푸는 거니까 가볍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요거 두 개 묶으면 되는 거죠. 대칭 형태 묶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요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을 k로 설정해서 k 값 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고 양변 세제곱하고 푸는 그냥 기본 계산 스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체크하면 되니까 문제 잘 잡아내고요. 자, 이쪽도 솔직히 별로 짜잘실이 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값이 주어질 때 요것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 한문자 속어가 포인트인데 이쪽도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낄 정도는 아닌데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아이디어가 어떻게 흘러가냐고 하면 이게 분수식 항등식 형태로 들어가요. 분수식 항등식 형태는 요게 약분이 되는 형태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분의 요게 2A 더하기 4B 더하기 6C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위에 거에다가 2를 샥 묶어내면 요렇게 돼버려서 샥샥 약분이 되죠. 그래서 A, B, C에 뭐가 들어가든 말든 2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들어가서 요것도 지금 값이 마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A, B, C 곱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이것도 크게 의미 없는 문제고 출제는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런 거 우리가 만약에 관계식만 맞추면 다 정리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 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
여기서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값이 뭐가 들어도 똑같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 나오면 조건 맞게 숫자 대입하면 답 나와요. 자, 그래서 봐봐. 이런 거 이제 야매로 풀어내려고 하면 이게 별 의미 없는 문제여서 의미가 있으니까 정리를 했을 건데 의미가 없는 문제야. 자, 일단 곱한 게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때리 집어넣어. 몰라. 나는 이거 2 넣고 마일 넣고 마일 넣을래. 이걸 문자 두 개 없애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A 자리에 2 넣고 B 자리에 마일 넣고 C 자리에 마일 넣자. B 자리에 마일 넣고 C 자리에 마일 넣고 A 자리에 2를 넣자. C 자리에 마일 넣고 A 자리에 2 넣고 B 자리에 마일 넣자. 이렇게 집식 들어갔죠. 자, 그럼 봐봐. 요 계산하면 요거 마이너스 6이죠. 요 계산하면 더하기 2분의 3이가. 요 계산하면 더하기 2분의 5가.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답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풀고 치우면 됩니다. 알겠지? 조건 맞춰서 집어넣으면 답이 다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짜다실이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똑같이 숫자 대입하세요. 그냥 숫자 대입해서 답만 뽑으세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막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출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구하시오 하면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이 값이 하나뿐이라는 거고 이거는 다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분수식이니까 분수식 항등식이 돼서 다 약분이 된다는 거고 이게 항등식이란 말은 x, y, z 이거 어떤 조건만 맞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값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거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풀지 말고 요걸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새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우리가 대충 숫자 잡아서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x의 마일 넣으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일 2 딴 거 집어넣으면 요거 답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약분돼서 답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춰서 풀어버리세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비례식 다 제낍니다. 유형 8번 다 제끼세요. 아, 풍산자 라이트형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리식에서 태클 들어오네. 쓸데없는 거 많이 실어놨네. 요쪽 유형 싹 다 제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다 제끼세요. 그래서 요 유형 왕창 다 날려버립니다.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 연구할 필요 없고 그냥 싸그리 다 제끼면 돼요. 자, 요렇게 놓고 유리함수 조금만 더 보고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은 이까지만 합시다. 숙제 여기까지만 하세요.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정리할게요. 제끼는 건 안 풀어도 되니까 제낍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제껴도 되는 거 알려줄게요. 유리함수는 중요합니다. 유리함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정리 다 시킬 거예요. 자, 이쪽 가서 안 풀어도 되는 거 알려줄게요. 아, 풍선 라이트 잘 나가다가 이걸 갖다 삽질을 하고 있네. 자, 2번은 풀어야 되겠고 3번 이런 거 계산해서 됩니다. 3번 제끼고요. 4번 부분분수고요. 5번 필요 없어요. 번분수. 6번은 곱셈 공식 풀고요. 7번 저 숫자 대입하는 거 잘 골라내고 생각보다 뒤에는 별로 안 실현한데 또 저것만 제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만 제껴서 가면 되니까 앞에 선생님이 안 해도 되는 유형은 과감하게 제끼고 나머지만 어차피 계산이니까 유리함수 내용 정리한 거는 내용 정리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